네,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오토 그것도 뭐 네. 정세가 그래요. 네. 그럴 수도 있죠. 하여튼 좀 부드럽게 가죠. 네. 시장이 하도 요란스럽게 난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응해 나가기 굉장히 어려운데 어떨까요? 오늘도 무슨 색깔의 시장이 나올까요? 빨간색. 빨간색. 네. 좋습니다. 자, 일발장전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뭐 속보 나오는데요. 바이든 당선자 측에서 코로나19 참모진들을 구성했죠. 근데 4에서 6주간 전국적 봉쇄로 팬데믹 통제가, 말이 좀 웃기죠. 4에서 6주면 거의 한 달 동안 전국 봉쇄해가지고 팬데믹, 당연히 통제 가능하겠죠. 근데 경제는 어떻게 하려고 저런 얘기를 했을까? 그렇죠. 네. 네, 하여튼 뭐 좀 원론적이긴 한데, 좀 과격했다. 네, 요거 내용 나왔고. 일발장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일발장전은 과도한 백신 열기에 대한 경계 이렇게 정해봤는데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좋죠. 백신이 나와야 되고 한데 이게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은 내년도 우리나라는 뭐 2분기, 3분기까지도 얘기하던데 범용적인 그 통용 이게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떤 백신이 나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빠른 백신들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한 적어도 4개월까지는 코로나의 사태가 아직 정점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뉴욕주가 다시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 발언에 의하면은 재확산의 이제 방역 조치를 강화하면서 10시 이후에 술집을 또 금지한다 그러죠.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 역시 경계 발언을 내놨습니다. 백신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낙관을 하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가 부양책을 시사했지만 유로화는 약세, 글로벌 달러는 강세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백신을 통해서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려면은 코로나의 잔존 기간이나 피크를 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몰라도 내년 초까지는 이어질 거라고 다들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4개월 동안 돈의 힘으로라도 버텨야 되는데 추가 경기 부양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이게 못 나오고 있는 거죠. 미국 공화당이 상원 50석을 확보했습니다. 물론 50석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조지아로 넘어가서 최종적인 판단은 1월 5일 날, 그러니까 1월 5일까지 한 2달 또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공화당과 그다음에 민주당의 지금 바이든 당선인과 협업이 안 되면은 추가적인 경기 부양이 조속하게 나오기도 힘들고 규모도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부양책도 없고 백신도 없는데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래도 백신도 나올 거고 결국엔 부양책도 나올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달려들어야 될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도 올라가니까 주가가 인덱스라는 지수는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뭐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관망 속에서 가능한 이제 현금 확보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지수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큰 돈 벌 수 있는 분은 많지 않다라고 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네. 일단 백신 출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약간 시뮬레이션을 겪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단기적인 환호 뒤에는 이 백신이 코로나에 대한 백신의 가능성이 높을 뿐이지 시장에 대한 백신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시장이 과연 그만큼의 환호를 갖고 정말 호재로서 지금에 있던 상황보다 더 좋은 상황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아직 시작도 안 한 그 미국 선거의 후폭풍이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부양책 만약에 이제 시작도 셧다운을 안 한 선거? 선거 결과? 후폭풍, 선거의 후폭풍. 네. 예, 그리고 만약에 저렇게 뭐 4주에서 6주 셧다운을 한다면 무조건 이건 부양책하고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저렇게 뭐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배를 가르는데 왜 그거 갖고 뭐라 그러냐 뭐 이렇게 좀 또 불협화음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국의 새 정부가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오는가 아직도 이제 시장에서 더 추진력을 낼 수 있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시작도 안 한 또 다른 불확실성이 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퐁당퐁당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포스트 코로나를 감안해서 시장에서 지금 나올 수 있는 그런 가정에 대한 반응은 나오고 있다.
뭐 요게 이제 최근 들어서 경기 민감 섹터들이 올라가는 것들의 약간 투자 심리적 반응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명분과 그렇죠. 당위성인가요? 나중에 이제 뭐 좀 뭐 수치적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네. 일단 저는 이제 이 최근 들어서 뭐 항공주 이런 것들 반등하는 것들 보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심각한 손실, 심각한 주가의 피해, 뭐 바이오 종목 같은 거, 테마주 같은 거 잘못 물려 계신 분들은 저는 오히려 이제 여행주나 항공주 과연 이제 기다릴 수 있다라는 이제 가정만 있다면 뭐 이 지금 테마주나 바이오주는 언제 어떻게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여행주나 항공주는 코로나만 조금 완화되는 상황이 나오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봤기 때문에 아직도 저 밑에서 이제 고개 한번 든 그런 종목으로 어떤 좀 교체를 좀 고민해보는 이제 그런 건 어떨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하나의 좀 방편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예를 생각이 들어서 들고. 중장기 투자로 네. 현금만 또 잉여적인 현금, 뭐 약간 여유가 있는 현금성으로 사놓고 뭐 그냥 기다리면 되지만 대부분이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이용하고 그렇죠. 네. 당장 이게 시점도 맞아야 된단 말이죠. 빚내서 뭔가 끄집어 와서 하면은 그리고 네. 또 당장 좀 급하거든요. 단기적으로 보는 전략으로 본다 그러면 네. 이 파이자의 이 백신 출시 때문에 반사적으로 약간 하락했던 우리나라의 백신 또 치료제 그리고 키트 이런 종목들의 떨어지는 하락 낙폭을 좀 이용해 보는 매매가 조금 어울릴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으로는 참 그게 좋은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네. 손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뭐 관련주는 또 반사적인 거지만 이것도 사실 뒷북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제 이제 낙폭이 컸던 기업들이 있어요. 인공호흡기 관련된 메가SES, 그다음에 이제 신규 상장돼서 바이오 기업으로 이제 뭐 앞타머 사이언스 올랐다가 다시 원위치 됐잖아요. 물론 코로나와 관련된 건 아닌데 바이브 컴퍼니 같은 경우도 이제 신규 상장 새내 기주들이 그동안 조금 강하다가 원위치가 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오늘 또 반전이 있을 수 있을까? 네, 저도 같은 맥락에서 제넥신 한번 제넥신 하나 말씀드리고 추가해서 싶고 제넥신. 그리고 지금 모더나도 어제 한 8, 9% 올랐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백신이 전 세계 하나일 수는 없어요. 뭐 파이자가 백신 하나 출시해가지고 뭐 지구 우주 정복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세계적으로 봤을 때 백신이 나와도 자기 국가 자국의 백신은 분명히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 협상의 그 조건이 되지. 만약에 우리는 백신 없고 해외에서 백신을 다 들어야 된다 그러면 종속적이 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해외 백신 나와도 분명히 우리 건 나와야 돼요. 전략 물자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저는 이제 제넥신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하루 정말 좀 단기적인 요거는 한번 좀 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종목으로는 네. 모더나의 유통 뭐 이런 좀 약간 이제 약간 느낌이 쎄하긴 한데 모더나의 유통 또 뭐 마스크 그리고 이제 그 다이노나라는 코넥스 종목에 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엔투텍이라는 종목이 엔투텍. 네, 그저께 좀- 누가 했는? 네, 좀 끼가 있어 정태근 보여요. 팀장이 네. 한번 좀 얘기하신 끼가 것 있어 같아요. 보이는데 뭐 저는 이제 전공법으로 간다면은 제넥시 같은 종목에 지금 어떤 하락의 마디를 한번 노리는 뭐 단기 매매 이런 거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김영민 매니저는 어때요? 아까 NHN 한국사이버결제라고 네. 하는 이제 IT 쪽을 한번 보시기도 했지만 약간 바이오나 뭐 백신 우리나라의 거는 네. 어떻게? 결국은 이제 시장이 자꾸 이렇게 호떡 뒤집듯이 어제까지는 이런 치료제나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을 하다가 맞아요.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완전히 또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나고 이런 게 이제 그렇죠. 좀 어렵다라는 걸 오늘 오후에 또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모더나 이제 주가가 움직였지만 네. 또 거기에 백신 딱 나왔는데 상온에 한 2도에서 8도 사이에 통용 가능한 백신 효용성 좋아. 이러면 또 시장 반전이 그렇죠. 또 경기 순환주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려운데 그런 이제 시세를 너무 이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이제 따라가다 보면은 조금 더 이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냥 큰 줄기를 여러분들이 딱 간파를 하시면 가장 좀 정확하다라고 보거든요. 네. 어제 이제 서정긴 회장이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빌어서 설명드리면 어쨌든 백신과 치료제는 병행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리그가 분명히 다르거든요. 백신은 예방 차원의 백신이 생긴다라고 해서 코로나19에 감염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맞아요. 독감 접종을 받는다라고 해서 겨울에 독감 안 걸리는 거 아니거든요. 백신, 코로나19 백신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백신이 있어도 치료제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럼 진단키트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가를 한다면 저는 시젠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급락한 자리에서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공략이 가능하고
반등에 대한 부분들,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봐서도 충분히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시젠을 일단 먼저 좀 꼽아드리고 코스닥 시장에 이제 치료제라든지 제약바이오 기업들,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다시 회복되는 건 시젠의 반등과 같이 움직인다라는 관점에서도 네. 시젠을 가장 먼저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치료제 이제 제넥신 추가해 주셨잖아요. 저는 엔지캠 생명과학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도 또 소개를 한번 해드렸던 엔지캠 생명과학이라는 기업이 어저께 또 임상 이상 국내에서 이제 임상 이상 진행하고 있고 미국 FDA에서도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임상 이상 환자 한 70% 모집이 거의 완료가 됐다. 그러면 이제 임상 실험을 하는 건 얼마 걸리지 않을 거거든요. 네. 환자 모집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분명히 치료제가 좀 필요하다라는 관점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 거의 유일한 회사가 또 엔지캠 생명과학이기 때문에 치료제 쪽으로 또 수급 심리가 좀 살아난다면 저점 매수를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자리다. 10만 원 아래 구간이기 때문에 뭐 그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략을 한번 해보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참 상상의 나래를 펴자면은 또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제일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거는 이 코비드 19이 아니라 코비드 21. 예. 뭐 이게 이제 사람들의 전염돼서 그 안에서 어떤 사람과 어떤 세포가 결합해서 어떤 놈이 나올지 몰라서 놈이라는 표현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백신하고 치료제 또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인류가 네, 앞으로 이제 바이러스와 같이 좀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들이 맞아요. 실제로 뭐 코로나19가 나오기 전에 정말 많이 조금 방영이 좀 됐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현실화되다 보니까 앞으로의 이제 세상,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세상이 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고민을 정말 지금 많이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백신과 치료제 어찌 보면 이번에 여러분들이 목격한 이제 화이자의 임상 3상에 대한 결과 사실 다른 때 같았으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중간 결과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엔딩 전국의 결과는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좀 더 확대해보고 부작용이 없어야 되고 많은 그 연령층과 다양한 인종까지 들어가면 그렇지만 남녀 구별, 뭐 영유아 구별, 연령대 이런 것들을 다 했을 때 그래도 효용성이 있다라는 최종 결과가 나와야지 되는데 맞습니다. 중간 그래서 결과. 백신을 개발하는 게 그런 아주 지난한 과정이 있어야 되고 일단 물리적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인데 이번에 이제 화이자도 미국 정부로부터 5천억이 넘게 지원을 받았잖아요. 네. 그런 막대한 경제적인 어떤 지원과 또 끝장을 보자라는 어떤 속도전 이런 것들 때문에 3상의 결과가 지금 임상 3상 진입한 지 채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중간 결과 지금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실제로 이제 이런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바이러스 이런 게 이제 창궐을 했을 때 경제적으로 얼마나 또 충격을 받을 거고 그리고 이걸 개발에 성공을 했을 때 얼마나 큰 또 효용 가치가 있는지를 목격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지금까지하고는 또 다른 패턴으로 개발을 하고 임상을 진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제2, 제3의 화이자가 분명히 좀 나올 거고 그리고 개발 성공에 대한 가능성도 저는 점점 더 좀 높아진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은 비단 뭐 단기적인 이슈로 볼 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실제 네. 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대응 전략을 세울 때도 뭐 이런 거랑 마찬가지죠. 오늘 아까 이제 뭐 미국 이제 바이든 후보 쪽에서 TFT를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4주에서 6주 경제 봉쇄를 할 수도 있다. 네. 결국 이건 선택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경제를 살릴 거냐, 아니면 사람을 먼저 살릴 거냐. 근데 사람을 살리려다가 오히려 사람이 굶어 죽는 경우도 걱정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치료제나 백신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져요. 이 속도전 과정에서 안전성에 대한 최종적인 어떤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분명히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인류가 원하는 건 최종적인 어떤 결과물이다라는 그렇죠. 관점에서 보면 치료제라든지 백신 그리고 진단키트와 관련된 종목들의 투자 심리가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기억을 맞아요.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백신이 이제 어떨지 몰라도 뭐 백신이 적용이 됐는데 간독성이 또 올라간다든지 뭐 바이러스를 치료했더니 사람이 죽었네. 이렇게 되면 이건 뭐 웃기는 얘기잖아요. 중국에 있는 백신이 지금 브라질에서 그래서 그렇죠. 임상- 한 명 예. 사망자가 또 나왔죠. 근데 뭐 다시 또 임상 재개를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요지경입니다. 요지경이요. 네. 자, 그래서 뭐 제2의 화이자, 뭐 중국에서 뭐 호이자 뭐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죠. 그죠? 네. 저는 안 맞을 겁니다. 네. 네. 자, 김영민 매니저는 보내드려야 되니까 네. 정리해 주시고. 저도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생산한 백신은 맞지 않겠습니다. 라는 걸 먼저 러시아 지금 또 말씀드리고. 계속 늘어나요. 네. 네. 백신 나왔대는데 거기 또 환자 계속 늘어나고. 아, 참. 그래서 어쨌든 오늘 뭐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은 뭐 워낙 분위기가 좋아요. 오늘도 뭐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제 문제는 코스닥이죠. 이제 많은 이제 중소형주들도 갖고 계신 분들의 이제 고민이 조금 깊어진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간 또 기관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정말 많은 이제 매도를 좀 했기 때문에 거꾸로 이제 좀 순매수가 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한번 해 보시고 시장이 이제 판이 좀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 같지만 큰 줄기를 보면 크게 변한 건 없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좀 해보시면서 오늘 하루 잘 대응을 하시고요. 장 끝나고 나서 저는 오후 4시에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이제 중반을 넘어서 또 후반으로 가고 있는데 마저 고생해 주시고요. 내일 네. 또 다시 뵙도록 하죠. 네. MBN골드의 김영민 매니저 오프닝 같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